큰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 줄렁줄렁 파도가 이끄는 그곳으로 이 사람 나가고 나면 저 사람 들어오지, 저 사람 나가고 나면 이 사람 들어오지 뭐. 언니 올 시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 어머니 생각이 나고 이 동네 생각이 나고 그랬대. 그래도 막 밤낮제로 눈물로 세월을 내고. 꽃다운 18살.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이웃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은 김복득 할머니. 김할머니는 3.1운동이 있기 한 해 전인 1918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1월 100살 생신을 맞은 김할머니는 1916년생인 정복수 할머니에 이어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자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증언록도 만들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당시의 참상을 알려온 김할머니. 어쩌다가 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봤어. 총살해 버려. 도망가는 여자들 잡으면 총살시켜.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할머니를 대화조차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는데요. 빼앗긴 나라에 태어난 죄로 평범한 삶조차 누리지 못한 할머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던 게 뭡니까? 내나 시집 가는 거. 족두리 쓰고 시집 가서. 가서 막 야옹지를 살라. 요시 남한 노인들도 손꼽이 주고 댕겼었대. 그런 게 힘이 들어. 그래 가면 살아봐야지. 이제 누워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김할머니는 살아생전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안 죽어서 산이라고 말좀 듣지. 그게 아니야. 난 어째. 우리 하나 되요.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 이날 집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구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1928년생) 우리 나이로 올해 90살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이용수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신 대구 달서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하는 일은 바로 화투적. 정신이 있어야 이런 걸 하지. 못하잖아, 그죠? 알고 하는 거 보면 아, 정신이 안 좋 괜찮구나.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본다 하니까. 아, 이건 쓰는 돈.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한자 공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자도 써놓고. 심심하면 이걸 보고 무엇을 모르면 이거 보고 찾아요.
이런 관리로 생존 할머니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내 활발한 모습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위안부 문제라면 외국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할머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14시간 써 그렇게 비행기를 타니까 그것도 힘드는데 가가지고 자는 게 또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게 걱정이에요. 아무도 간 사람은 없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봐서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어떨 때는 막 숨이 자다가 또 숨을 그렇게 못 쓰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도 이제는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스스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힘내야죠. 여러분들이 보신 앞에서.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300종에 육박합니다.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도라의 상자가 된 문건 속에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당사자들도 모른 채 진행됐던 합의. 그 배경에 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건지 이제 밝혀지는 걸까요? 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일 두 나라가 해결 방안에 합의한 건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24년 만이었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일본이 침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이듬해 일본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993년에는 당시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強制性を裏付けるものはなかったのは事実だろうと、その証拠はなかったのは事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러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두 나라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1228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5년 12월 28일 그때 한일 그거 합의 발표할 때 TV로 보셨어요? TV 보고 알았어요. 누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내가 막 깜짝 펄쩍펄쩍 뛰었어요.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논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한일 합의 폐기하라! 이른바 합의 이후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은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법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경제적인 지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적 배상 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국은 법적 책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들 여성은 저 운동으로 입증시켰다.
라는 것을 유엔의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관의 보고서에 담아질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는 그걸 어떻게 방향을 돌려놨냐면 피해자들은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다. 성격이 모호한 돈을 앞세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란 지적인데요. 돈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나 피해자, 유족들한테 흔들어대면은 어떤 분이 안 흔들리겠냐. 이게 너무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 돈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1억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줄게 너 내가 하는 거에 동의해달라. 그건 굉장한 유혹이고 폭력이고 굉장한 갈등을 조장해요. 내 삶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것이 그 돈이거든요. 심지어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없는 할머니들을 몰래 돈을 지급했다는 논란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당사자 없이 진행된 합의. 대체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아예 합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제법에서는 국가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동 발표를 뒷받침하는 양국의 별도의 합의는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12차례 협의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이해 아래 이른바 합의를 하게 됐는지 밝히기 위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을 일본이 확인했는지, 일본이 그것을 확답을 한 차원에서 협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에 국한한 그런 아주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갈등만 낳고 있는 잘못된 합의.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25년이 넘게 노력해왔던 활동의 장벽을 만들어버렸다.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35명. 평균 연령은 90세. 좀 나이 젊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지금 60만 되면 벌벌 날고 댕기겠어요. 너 일본한테 하여튼 사지 받아야 된다. 사지 받기 전에는 못 간다. 전남 해남군의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 이 마을은 해발 170m 남짓의 낮지만 험한 돌산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파른 산길을 따라 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다 보면 특별한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람 키만한 돌탑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아픈 사연들이죠. 한이 서려 있는 탑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 돌탑을 쌓고 있는 걸까? 예로부터 옥돌이 많아 옥매산이라고 불린 이 돌산은 일제강점기에 광산으로 개발됐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비행기 동체를 만들었던 원석이 나온 특수 알루미늄이 나온 돌입니다. 이것이. 이 돌이 바로 그 원석이에요. 명반석이란. 광맥을 따라 산을 파헤치면서 봉긋했던 산봉우리는 깎여나가 협곡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대한 명반석 저장고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옥매광산에는 마을 주민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무더기로 강제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고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에 따른 대가나 보상은 기대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되는 거죠. 근로 자체가 명예다, 환이다, 천황을 위한 그런 걸 주입을 해요. 근로가 환이고 명예인데 무슨 돈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고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광산으로 일을 나서던 웅매광산 노무자들에게 느닷없이 일본 경찰과 헌병이 총칼로 위협하며 그들을 광산 뒤 선착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작정 배에 올라타게 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바다 건너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제주도였습니다. 일본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라 제주도가 유일하게 그 마지막 진지락 해가지고 제주도로 끌려간 거기 가서 비행기 경납고 토굴 모술포 쪽에 아마 그 토굴은 거의 다 여기 강부들이 파다간 가은이 아닌. 당시 전쟁에서 폐색이 짙었던 일본이 군수품과 무기 등을 숨기기 위한 인공굴을 파고 방어 진지를 쌓는 데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조선인들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뚜레잠 막사도 없고 이렇게 그 나뭇잎으로 가려진 그런 데서 잠자면서 혼도시하고 넌닝만 입고 그 토굴 작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어두운 토굴 속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광복이 찾아온 겁니다. 제주를 떠나 해남으로 향한 배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가족들과의 재회에 대한 설렘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침몰하던 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김백운 할아버지는 72년 전 그날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섬이라고 뭐 육지라고는 하나 보이지도 않고 사방에 봐야 하늘하고 바다뿐이지. 얼마나 지났을까? 지나가던 일본 군함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살았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함은 조선인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침몰하던 배에 승선했던 3명의 일본 관리자들의 생사를 확인한 군함은 곧바로 기수를 돌려버렸습니다. 한 명이 그 군함에 올라가서고 조센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싫던 사람만 섬에다 퍼주고 나머지는 놔두고 가버린. 수많은 조선인들이 바다 위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고도 말입니다. 그 산 사람을 타워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 그냥 안 싣고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목포에서 진해로 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거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118명의 조선인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깊은 바닷속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옥매광산 광부 수몰 사건으로 한반도 내에서 강제 동원됐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조선인 사망자를 낳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에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운 안내판 하나만이 그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대로 잊혀지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이런 슬픈 역사가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아픔이 켜켜이 쌓여가는 동안
옥매산의 돌탑수도 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106개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18명의 희생을 추모하며 마을 주민들과 유족들이 정성으로 하나씩 쌓아올린 결과물입니다. 캄캄한 갱도 속에서도 눈앞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곡괭이 망치를 지금까지 유족들은 내던지며 아무런 지원 없이 목이 자비로 매년 커져라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7월 16일 날 항시 이 장소에서 제를 모시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참배하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준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병원. 이곳에서 우리는 김영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백발로 인해 주름진 얼굴에는 온갖 회한이 서려 있었지만 어목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셨어요, 어르신? 군산시 회원면 학당이요. 군산에서 나고 자란 김 할아버지는 20살이 되던 해봄 일제의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어느 일본군 훈련소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보낸 6개월이란 시간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인적인 훈련이 시작됐고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훈련은 뭐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뭐 30리, 40리 막 뛰고 그랬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죠. 공업할 때도 엄청 고되셨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주먹밥 하나 주고 그 닭강에다가 그 군인 간 사람 중에서도 영양의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라 없는 서름을 느끼는 것조차 그때는 사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그 한국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로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안 했어요. 일본군의 갖은 학대와 핍박으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그렇게 그는 서름과 아픔이 멍울진 채로 반세기를 넘게 살아왔습니다. 어르신 저 이거 그러던 지난 2007년 김 할아버지는 정부로부터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정된 강제동원 특별법을 보면 정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당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위로금도 지원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게 다 패소라고 써 있는 건가요? 해당 법에서는 지급 대상을 국외 강제 동원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군산에서 시흥으로 동원됐던 김 할아버지는 이른바 국내 강제 동원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일제 강제 동원돼가지고 희생을 했는데 국외 동원자들은 주고 국내 동원자는 안 준 것은 참말로 이거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 같은 국민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지급 대상을 국외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위로금법을 만들 때 한일 청구권을 근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보상이라는 거를 할 때 국내 동원자는 빠졌어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년간 미화 3억 달러를 무상 제공받았습니다. 협정에 앞서 진행한 청구권 소위원회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범위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朝鮮で徴用されたものも含むのか。
포함하지 않습니다. 軍人、軍属もそうだろうか。 그렇습니다. 朝鮮で徴用されたものが含まれないのはなぜか。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자료도 불충분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스스로 보상 대상을 국외 동원자로 한정한 겁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이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보상은 미흡한 점이 많다 판단하였고 이를 보완하고자 2007년에 강제동원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국내 강제동원자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를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답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65년에 한일회담을 할 때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일본 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숫자가 많아도 방안이 있었을 텐데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이런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낀 김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순의 노인이 변호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뛰어든 외로운 싸움.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하고 만 겁니다. 3억 불, 무상 3억 불 지금.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김 할아버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김 할아버지에게는 아직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입장은 일본 정부에게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에 소를 제기하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소멸시효 때문에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로서는 아예 소를 제기해서 소장 자체도 받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나라마저 외면해버린 그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현행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내 국외구분 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한돼 있다. 대개 당사자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80, 90 고령자신데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적절해요. 다 죽고 없어요. 여기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장을 파고드네 아무도 모르는 붉은 글씨 내 가슴을 달구네. 역사의 증인들이 하나둘 쓰러져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